네. 자, 49페이지에 있는 SUMIF,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UM과 함께 아주 많이 쓰이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인 것 같아요. SUM하고 SUMIF만 알면 거의 모든 집계를, 숫자 집계가 거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UMIF 기본 형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SUM은 덧셈인데 뒤에 if가 붙었으니까 조건에 맞는 것만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식을 보세요. 그러면 조건 영역이라고 나옵니다. 조건, 조건 영역, 즉 범위라는데, 영역이 더 쉬운가요? 범위가 더 쉬운가요? 조건의 범위. 조건의 범위가 너무 말이 간단해.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써요. 조건을 검색할 범위다. 이 정도는 좀, 그러니까 조건의 범위 하면 조건이 어디 있지?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건은 이 수식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건을 검색할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인수가 바로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뭐냐 이거죠.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조건이고, 교통비다 그러면 교통비가 조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합계를 구할 범위죠.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도 있고 합계를 구할 범위도 있다는 거죠. 범위가. 그리고 가운데에 조건이 들어가요. SUMIF가 이런 그 형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용의 예를 보면은 니콜 SUMIF 가로 열고 A1 콜론 A5가 뭐예요? 거기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인 서울을 A1부터 A5에서 검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C1 콜론 C5, C1부터 C5에 있는 대응된 숫자를 더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떤 반에서 이제 예제가 여기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산관리. 예산관리에 관한 수업을, 부서 예산이라는 게 뭔가 뭐 해서 이제 예산 집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경비 지출 내역이에요. 이게 뭐 이제 가상으로 쓴 거죠. 1월 2일 날 산미식당에서 신년 부서 회식을 하는데 32만 원이 들어갔다. 이건 개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접대비, 거래처 식사 접대 6만 원 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장부를 여기다 쭉 써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총괄에 가면은 이게 집계가 딱 돼요.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의 실적을 집계하는 이 공식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SUMIF를 써서 집계를 한 거죠.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지금 콤마가 찍히는 여기까지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란 말이죠. 그럼 조건을 검색할 범위가 어디냐면 경비지출 내역 느낌표. 느낌표는 시트 이름 뒤에 붙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트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수식을 만들고 있지만 데이터를 다른 시트에 있는 걸 참조해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시트가 아니라 경비지출 내역이라는 시트가 있는데 거기 느낌표는 그래서 시트 이름 뒤에 붙는 거예요. B:B. B:B라는 것은 B열 전체를 말합니다. B열 전체. 뭐 B1부터 B10이라든가 어떤 일부가 아니라 B열에 있는 전부를 의미할 때는 B: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B열에서 이 말이에요. 경비지출 내역의 B열에서, 자, 콤마 찍고 예산 총괄 느낌표 A4. 이게 조건이에요. 예산 총괄의 A4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게 B죠. 옆에가 A4가 있어요. A4에 복리후생비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 양식. 그러니까 예산 총괄 시트는 현재 2호 시트예요. 자기 시트.
거기에 A사의 복리후생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여기 B열에서 검사할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경비지출 내역의 2열에 2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금액이 있겠죠. 그걸 더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를 검색해가지고 여기다 몽땅 더해놓은 게 386만 4천 원이라 이렇게 집계한 거죠. 예, 이런 요령으로 복리후생비 공식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여비교통비, 세금가공과 접대비, 보험료 이런 거는 이 수식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쭉 복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복사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sum if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경비 지출에 있는 이 금액, 이 지출 금액을 2열에 있잖아요. 아까 2열에 있는 걸 더해라고 그랬고 B열에서 복리후생비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리후생비 찾아가지고 2열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그게 복리후생비 집계한 거예요. 또 여기 B열에서 접대비를 찾아가지고 2열에 있는 걸 다 더하면 그게 접대비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이런 뭐 예산을 집계한다 이럴 때 전부 썸리프로 다 하는 거예요. 썸리프로. 그래서 여러분 썸리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실무 해보시면 알아요. 아, 이 썸리프가 참 많이 쓰이는구나.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몇 가지 장부가 있는데요. 회계 장부. 그러니까 몇 가지 장부가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다 썸리프예요. 썸리프. 만약에 예금 계좌가 쫙 있어요. 예금 계좌가. 내 이름으로 가입한 게 있고 부원장 이름으로 가입한 게 있어요. 예금이. 그럼 예금이 만기됐다가 다시 재개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금주 이름별로 집계. 썸리프. 그래서 썸리프는 품목별로 뭘 집계한다. 계정 과목별로 집계한다. 사람 인명별로 집계한다. 시도별로 집계한다. 이게 다 썸리프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더라. 자, 그러면 썸리프 강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0페이지 보니까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죠. 이거는 좀 특수한 함수예요. 곱의 합을 더합니다. 예제가 있으니까 그때 이거 해보시면 알고요. 뭐 일상에서 그렇게 뭐 많이 쓸 일이 글쎄 있을까 싶어요. 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int는 소수를 버리는 함수인데요. 이게 양수하고 음수에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소수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래서 소수 정리는 int보다는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요 세 가지 함수를 가지고 소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물론 int 써도 되는데 양수와 음수가 int가 좀 다르니까 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요 int 대신에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부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은 숫자 뒤에 자릿수만 지정하면 돼요. 몇 자리로 반올림해라, 몇 자리로 올려라, 몇 자리로 버려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숫자의 모두 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용 예를 보면은 프로덕트 가로 열고 2, 3, 4 이거는 2 곱하기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은 3, 6, 6, 4, 24가 나오겠죠. 이것도 그렇게 많이 쓰는 함수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12번에 MOD, 나머지 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을 구해내는 함수가 MOD 함수죠. 자, 그러면 51페이지 15번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조금 앞 시간에서 불러냈던 함수 공호라는 파일에 EX15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EX15 열어주시고 1번 문제 우리 카드사의 당월 신규 가입자의 평균을 구하라. 그런데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군요. 자,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 카드사의 당월 신규 가입자 평균. 자, 여기가 우리 카드, 대한카드 이런 게 있고, 신규 가입자의 평균. 자, 문제 파악이 일단 어렵네. 우리 카드사의 당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우리 카드사의 당월 기존 가입자 당월. 요거 예, 여기 있는 인원의 평균 구하라는 거죠. 우리 카드사만 골라서. 그런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라. 이 반올림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가로 열고 라운드 if, 카운트 if, 썸 if군요. 예, 썸 if하고 카운트 if, 예, 이거를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이걸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걸 세 가지를 다 써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 라운드는 맨 나중에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썸을 먼저 구해야죠. 그래서 썸 if를 이용해서 우리 카드사에 그 당월 가입자의 수, 인원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썸 if만 가지고. 자, 여기다 셀 포인터 놓으시고,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여기에다가 먼저 우리 카드사의 당월 가입자의 합계를 구해 볼 거예요.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리콜 SUM 하시면 두 번째 썸 if 나타나면 더블 클릭합니다. 네, 렌지라고 하는 게 뒤에 있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다. 검사할 범위다. 그러면 어디서 조건을 검사해야 되냐면 여기서 검사해야 돼요. 바로 이 자리. 그래서 C3부터 C10 여기가 첫 번째 렌지가 됩니다. 자, 콤마 찍으시고 크리테리어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카드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 찍고 한글로 우리 카드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 찍어주면 여기까지가 조건을 입력한 거죠. 여기가 조건을 검색할 범위고 콤마 찍고 쌍따옴표 우리 카드 쌍따옴표 여기까지가 크리테리어 조건을 검사할 범위가 됩니다. 자, 이제 콤마 찍으셨으니까 덧셈할 범위죠. 썸렌지. 썸렌지는 당월 가입자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주시는데 언제나 원칙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조건을 검색할 범위와 뒤에 나오는 썸렌지, 덧셈을 할 범위는 서로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 대칭. 범위가 똑같아야지 서로 이렇게 어긋나면 안 돼요. 예, 그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닫으시고 입력을 완료해 보시면 어떤 숫자가 나올 텐데 7457은 어떤 숫자냐? 여기 있는 621하고 그 다음에 256명하고 그 다음에 6580명하고 나란히 있네요. 예. 우리 카드 요 세 개 합이 여기 밑에 나오죠? 7457. 제가 그 세 개를 범위를 주면 우리 엑셀에 여기 상태 표시줄에 그 세 개의 합계 이렇게 표시됩니다. 7457. 그래서 여기 7457 맞죠? 여기가 지금 7457이 맞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카드사의 당월 신규 가입자를 전부 더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카운트 if로 우리 카드사가 몇 개인가를 세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3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운트 if를 써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맨 뒤에 수식의 맨 뒤를 클릭하시고 나누기 써볼까요? 나누기.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if를 쓰면은 함수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에버레이지 if를 안 쓰고 지금 썸 if하고 카운트 if를 나눠서 쓰니까 지금 문제 이게 수식이 길어졌어요. 자, 뒤에 COU 영어로 바꿔요. COU 하면은 카운트 if가 네 번째인가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자, 카운트 if의 렌지는 카드사를 모두 범위 줘야 돼요. 여기가 렌지가 됩니다. C3부터 C10. 자, 콤마 찍으시고, 네, 크리테리어는 역시 우리 카드죠. 네, 큰 따옴표 찍고 우리 카드 한글로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고, 괄호 닫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한 수식을 이용해서 일단 소수점 정리는 안 됐지만 평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sum, 여기서부터가 개수 해가지고 우리 카드 개수로 나누니까 3으로 나눈 값이 나오겠죠. 입력 완료하면은 2485점, 아까 7000 얼마였는데 3으로 나누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소수가 점 666666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정수로 구하시오. 그런데 라운드를 써서 정수를 구하라 이거. 반올림해서 정수를 구하라 이거. 근데 인트는 어떻게 했느냐, 정수를 구하긴 하는데 버려버려요. 인트는 버리니까 인트를 쓰게 되면 2485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반올림해서 정수를 버려라 그러면 2486 하고 뒤에를 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수식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시고 RO 하면은 ROUND 두 번째 보이네요. 라운드 더블 클릭. 그러면 괄호까지 열렸죠. 이 뒤에 있는 숫자 전체를 하나의 수로 인정하고 뒤에다가 콤마 찍어줄. 맨 뒤에다가 콤마. 여러분, 라운드 함수는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느냐, 넘버, 이게 수예요. 수. 근데 이 수식 전체를 하나의 수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콤마 찍었잖아요. 그러면 넘버 디지트, 자릿수입니다.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인데 어느 자리로 반올림할 거냐, 0이라고 입력을 하는데요. 0은 정수 이르 자리를 0이라고 해요. 0의 자리 하면 정수의 이르 자리. 자,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입력 완료 할까요? 그러면 24, 아까 85.6666 이렇게 갔었는데 2486이 되죠. 여기서는 말이죠, 여러분이 자릿수를 아무리 늘린다 하더라도 이 함수로 버렸기 때문에 뒤에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릿수 늘림이나 줄임을 가지고 이렇게 정수로 만드는 것과 수식에다가 직접 함수를 넣어서 정수로 만드는 것은 다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안 쓰고 평소에 이렇게 자릿수 줄임 이렇게 해서 정수로 표시했다면 그거는 정확한 수의 계산에서는 틀린 거예요. 왜냐, 그걸 다른 값에 또 이용을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수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라운드를 쓰고 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 함수 중에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함수 중에 이 세 가지가 꼽힙니다.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꼭 알아야 되는 함수다. 이거 잘 활용 못하면 아주 세밀한 계산에서 맨날 끝자리가 틀려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근데 이 함수를 정확히 쓰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요 연습에서는 우리가 썸if하고 카운트 if를 연습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와 똑같은 결과를 여기다 한번 내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여기다 이와 똑같은 결과를 낼 텐데 수식이 이것처럼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평균 함수를 쓰는 거예요. average if라는 걸 쓰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자, 여기다 놓고 여기다 클릭하고 recall AV 하면은 average if, 여기 네 번째인가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면은요 렌지가 검사할 범위 똑같아요. 여기 우리 카드 이걸 검사해라. C3부터 C10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똑같아요.
큰 따옴표 찍고 우리 카드. 큰 따옴표 콤마. 자, 에버리지 렌지, 썸에서 썸 렌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월 신규 가입자. 이거의 평균. 네, 끝났어요. 자, 가로 닫고. 수식이 반토막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2485 6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저기만 쓰면 되죠. 라운드만. 여기다가 이제 ROUND. 라운드 더블 클릭해 주고 뒤에다가 커서 넣고 콤마 제로 가로 닫고 입력 완료. 2486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식이 여기는 수식이 썸 if에 카운트 if가 필요하지만 요거는 그냥 에버레이지 if만 쓰니까 함수 하나로 해결이 되죠. 우리 시험에서는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한국 카드 개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 그랬네요. 카드사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나 봐요. 한번 이름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 상자 옆에 목록 단추 눌러보세요. 카드사 있네. 카드사 눌러볼까요? 에?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죠. 카드사를 클릭하면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야 카드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카드사 누르니까 여기만 선택이 딱 되네요. 그럼 여기서 개수 구해봐야 한국 카드가 어떻게 여기서 개수가 구해져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 백데이터, 이 소스 데이터 만든 사람이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자 한국 카드의 개수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카운트 if 함수를 써라. 자 한번 여기서 한국 카드 몇 개인지 세어봅시다. 자 셀 포인트 여기다 놓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리콜 카운트 if 쓰라고 그랬죠. COU 한 다음에 카운트 if 찾은 다음에 더블 클릭 가로 열렸습니다. 렌지 대신에 이름을 쓰라고 그랬어요. 카드사. 네, 한글로 카드사. 이건 이름에는 큰 따옴표 안 씁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이름은 정의된 이름은 문자로 보지 않아요. 카드사. 네, 콤마. 카드사가 파란색으로 되네요. 예, 이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용하여 구하시오. 예,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조건을 줘야 되죠. 크리테리어. 자, 큰 따옴표 찍고 조건은 한국 카드입니다. 한글로 한국 카드. 큰 따옴표 찍고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이 카드사가 제대로 범위가 주어졌다면 한국 카드 찾을 겁니다. 아, 찾는 게 아니라 몇 개인지 셀 거예요. 네, 아마 입력 완료 해볼까요? 0 나오겠죠. 0. 그러니까 한국 카드 범위가 이게 아니에요. 아니 카드사 범위를 이렇게 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범위만 고치면 되겠죠. 범위 편집하는 거, 예, 이름 편집하는 거 지난번에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 같이 한번 수식에 가볼까요? 자, 이름이 잘못 만들어졌더라. 그러면 지울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다 그랬죠. 우리 이름 편집하겠습니다. 자, 수식이라는 메뉴 탭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의 이름 관리자로 갑니다. 자, 이름 관리자에 보니까 카드사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편집의 이름은 그대로 쓰시고 여기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참조 대상만 딱 클릭을 해서 다 지워버리세요. 앞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 백스페이스로 지울 수 있죠? 네, 지우고 나서 여기서부터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C3부터 C10까지 여기만 이렇게 범위 주시면 돼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수정이 됐고요. 밑에서 닫기 누르면
고쳐지면서 여기 한국 카드는 3개다 하고 세워주죠. 네. 그래서 이름이 아까 그래서 이름을 이용할 때는 내가 정확히 내가 만들어 놨으면 뭐 정확히 만들었겠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 뭐가 있을까 보는 것은 이름 상자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돼요. 구분은 어딘가요? 구분. 구분은 이 13으로 갔네. 다른 시트에 있는 이름이에요. 구분은. 구분도 좀 일단 이상해요. 자, 지금 우리는 이 15 시트로 다시 가야 돼요. 이 15. 자, 그래서 카드사의 이름 정의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수식 탭에서 고칠 수 있었다. 다음에 3번째 문제 해보죠. 3번 당월 신규 가입자 연회비 합계를 구하시오. 그런데 수식을 만들어 놨어요. 연회비 곱하기 당월 신규 가입자로 구하시오. 그런데 sum product 함수로 곱하라. 그냥 곱하기 연산자 쓰지 말고 함수로 곱해라는 거예요. 함수로. 자, 그러니까 합을 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sum product가 아주 편리합니다. 단순히 두 셀을 곱하기 하는 거는 오히려 귀찮은데 지금 이 sum product는 꽤 쓸만한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뭘 구할 거냐면요. 연회비 곱하기 당월 신규 가입자잖아요. 연회비 여기 3만 원이 있죠. 당월 신규 가입자 여기 있죠. 그러면은 3만 곱하기 621 한 거 하고 5천 곱하기 256 한 거, 그 다음에 5천 곱하기 이거 한 거. 여기 지금 이게 곱해야 될 게 전부 10개, 7개인가요? 이 7개를 전부 곱하기 해서 그 합을 여기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쓸만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것만 곱하기 하는 거, 그거는 그냥 프로덕트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프로덕트는 아마 문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 놓고 니콜 PRO 프로덕트 선택하고 여기 연회비 클릭해주고 곱하기 신규 가입자 621명 입력 완료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네요. 이 금액이 186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곱하기예요. 자, 니콜 이거 연회비 곱하기 신규 가입자 621명 이거나 같은 거죠. 이 곱하기나 이거 프로덕트로 곱하나 이거로 곱하나. 근데 여러분 뭐 이거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프로덕트 찾아서 쓰는 것보다. 프로덕트 거기는 콤마가 아니고 곱하기라고 하네요. 콤마 씁니다. 콤마. 곱하기 해도 되고 콤마 써도 돼요. 원래 콤마예요. 착각하고 곱하기를 썼는데 곱하기 해도 되긴 되는데 콤마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 수 또는 세 가지 수의 곱하기거든요. 이 프로덕트 괄호 열고 내가 곱하기 하고자 하는 수를 계속 열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나 제가 보기엔 그냥 일반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나 저는 일반식으로 그냥 쓸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sum product는 이 두 개를 다 곱하 가지고 이것의 합계를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 요거 3억 441만 이거를 구하는 것을 단번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곱의 합을 구하는 게 그게 sum product예요. 이거 두 번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다가 직접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요. 그래서 sum product는 꽤 괜찮아요. 근데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업무 하면서. 자,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SUM 하면은 네 번째인가요? sum product라는 긴 함수 이름 보입니다. 더블 클릭. 자, array 1, array 2 이런 말이 있죠. array가 다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범위는 연회비. 연회비 E3부터 E10까지를 다 범위 주세요. 이렇게. 콤마. 어레이 2는 신규 당월 신규 가입자 수.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예, 이 앞에 있는 어레이 1과 뒤에 나오는 어레이 2는 서로 대칭이 형성이 돼야 돼요. 막 위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안 돼. 예, 수평으로 대칭. 반드시 대칭이 있어요. 자, 가로 닫으시고 이제 입력 완료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수가 나올 거예요. 한번 콤마 붙여볼게요. 표시,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그리고 열의 너비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걸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여기다가 각각의 곱을 구하고 그 합계를 옆에다 구해 놨었어요. 자, 이거는 어때요? 이런 과정을 안 거치죠? 이런 과정을 각각의 곱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곱의 합을 바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썸 프로덕트. 그래서 이게 곱의 합이라 그래요. 처음에 곱의 합? 곱의 합이 뭔가? 곱하기에서 나온 합을 구한다 이거. 그러니까 곱하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끼리 여러 개의 곱을 한 거. 이게 지금 곱을 한 거죠? 그거의 합. 이 뜻입니다. 네, 상당히 강력하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카드 연회비의 평균을 구해라 이랬습니다. 우리 카드 연회비의 평균. 이것도 사실은 연회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연회비. 이거의 평균, 우리 카드면 요 세 개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여기 썸 if하고 카운트 if를 쓰라고 할 게 아니라 에버레이지 if를 쓰시오 이래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썸 if, 카운트 if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 썸 if, 카운트 if는 아까 1번에서 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에버레이지 if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우리 카드 연회비 평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리콜 AVE 하면은 에버레이지로 시작되는 함수들 쭉 보이는데 에버레이지 if 거기 밑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겁니다. 하나 더 내려오면 S가 붙어서 복수 조건이 복수계인 경우 둘 이상. 근데 우리는 조건이 하나예요. 우리 카드 조건 하나는 에버레이지 if 조건이 복수계는 또 뒤에 복수 형태 S까지 붙은 거. 자, 그러면 에버리지 if 가로 열렸으면요. 렌즈는 여기 카드사를 모두 범위 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아까 사용했던 이름을 써볼까요? 한글로 카드사. 한글로 카드사. 아까 이름 정의한 거 이요. 콤마 찍고 크리테리어는 우리 카드죠. 큰 따옴표 찍고 우리 카드. 그리고 큰 따옴표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썸 if, 카운트 if 두 개 쓸 필요 없이 그냥 에버레이지 if 하나로 해결되죠. 이렇게요. 연회비가 빠졌어요. 연회비 범위를 지정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다 말았나 봐요. 조건을 주고 그렇지. 에버레이지 렌치를 줘야죠. 콤마 찍고. 근데 왜 에라가 안 떨어지고 지가 그냥 입력이 바로 돼버리지? 또 썼어요? 네. 그 연회비 평균 그 셀에 그렇습니까? 제가 자, 뒤에 인수 하나를 제가 빼먹어 버렸어. 에버레이지 렌즈. 그래서 여기를 범위 줘야죠. 연회비를 E3부터 20. 그렇죠. 네, 그랬더니 13333.333. 근데 뭐 이거 한번 자릿수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회비 평균을 말이죠. 이번에는 아까 0의 자리로 반올림 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보는데 1, 10, 100, 1000 단위로 올리는
자릿수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333.3333333을 1000단위로 올리면 답이 뭐가 나와냐면 14,000이 나와야죠. 이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라운드업으로 할 수 있어요. 반올림은 라운드는 5 이상인 것만 올리죠. 그런데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려줘요. 라운드업.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이렇게 고쳐볼까요? 자,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시고 ROU 하면은 라운드 다운, 라운드업 세 개가 보이죠? 예, 무조건 올리는 걸로 했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 거 라운드업 더블 클릭.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나의 수로 취급해서 맨 뒤에다 콤마. 네. 그 이제 자릿수인데, 자, 자릿수를 줄 때는요. 아까 정수 이르자리가 0이라 그랬죠.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는 1이거든요. 정수 이르자리가 0이고 소수 첫째 자리가 1, 둘째 자리는 2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왔어요. 2, 1, 0. 15자리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1. 예, 15자리는 마이너스 1. 그럼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로 올릴 거니까 마이너스 3. 그렇습니다. 그런 원리로 자릿수를 쓰면 돼요. 네. 그것은 라운드 계열의 함수가 다 그래요.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라운드. 이게 모두 자릿수 줄 때 정수 이르자리를 0으로 보고 뒤로 소수 쪽으로 가면 1씩 증가. 1, 2, 3, 4, 5, 6. 앞에 정수 앞쪽으로 올 때는 1씩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우리는 마이너스 3. 예, 자, 가로 닫고 입력 완료를 해보시게 되면은, 네, 아까 13,333.333333이었는데 이것이 14,000원으로 딱 정리되죠. 예. 라운드업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처리할 때 숫자를 처리하는 이 수학 함수 중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함수가 3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3개는 알아야 돼요. 반올림을 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반올림을 시키거나 버리거나. 무조건 버리는 건 라운드 다운입니다. 라운드 다운. 라운드업의 반대. 세금을 계산하면 대개 세금은 소수 무조건 버려요. 부가가치세 같은 거.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소수가 나와요. 세금은 반올림 이런 거 없습니다. 세금은 소수는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정밀한 계산 같은 거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반에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때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같은 거 끝나고 평균을 구하면 평균을 소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표시하시오. 만약에 교무과장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서 표시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라운드 다운을 써야 돼요. 라운드 다운을 쓰고 맨 뒤에다 콤마 찍고 2, 자릿수 2.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밑에가 9가 되더라도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맞추어서 우리가 숫자 처리를 라운드를 쓸 것인지 라운드 다운을 쓸 것인지 라운드 업을 쓸 건지 이걸 결정하고 자릿수는 뒤에서 이제 여러분이 마이너스 3 했더니 100의 자리로 1000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잘못했다면 나중에 고치면 되잖아요. 자릿수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다. 그래서 이 함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수학 함수 중에서 이 라운드 다운, 그 다음에 인트 이거를 별로 쓸 일이 없는 함수다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약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시험 준비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할 때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만 틀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처리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자릿수를 여기서 이제 이런 걸로 자릿수 늘림이나 줄임으로 자리를 표시하더라도 뒤에 333 이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뭔가를 하나 말씀드리려다가 까먹었는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꽤 많이 해봤죠. 아, 인트를 한번 보여줘요. 인트. 이 인트를 좀 제가 아까 인트보다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요 세 개를 쓰면 인트는 쓸 일이 없는 거나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인트는요. 요 라운드 다운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자, 인트는 뭐냐면 소수를 버리는 함수입니다. 소수를 버리는 함수.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소수가 있나요? 이게 곱하기니까 이건 소수가 없겠네. 소수가 없네요. 없으니까 여기다 임의의 수를 제가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123.56이 있고 마이너스 123.56이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인트는 양수와 음수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됩니다. 자요. 자, 이런 수가 있는데 인트를 써가지고 인트를 우리가 절사 함수라고 합니다. 소수를 버리는 함수. 자, equal int 인트 더블 클릭했어요. 네, 여기 123.56이라는 함수예요. 아니, 숫자예요. 네, 엔터 하면은 123이 나오죠. 자, 근데 밑으로 이걸 복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124가 나오죠. 마이너스 124.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진다 이거죠. 아, 인트는 소수를 버린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소수에서 안 버렸죠? 올라갔네요. 반올림 시켰는데요. 절사가 아니고 반올림을 한 것이 아니라 절사한 거예요. 절사한 건데, 자, 양수 123.56에서 소수를 버리면 버린 0.56을 빼면 무엇이 나와요? 123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근데 음수는 마이너스 123.56에서 마이너스 0.56을 빼보세요. 버리면은 마이너스 124가 나와요. 124. 왜냐면 뺀다는 건 뭐예요? 작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죠. 음수에서는 작아진다는 건 음수가 커져야 작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가시죠? 예. 여러분,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비교했을 때 큰 게 뭐예요? 마이너스 1이 크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0.56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이 도움말, fx를 누르면 함수 도움말이 나오는데 이 int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볼까요? 네, int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이 말이 또 어려워요. 이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별로 안 쓰는 말이니까. 가장 가까운 정수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소수를 버리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예, 원래 이제 요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합니다. 내림이라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다. 예, 가장 가까운 정수로 줄인다. 내린다. 작은 정수, 작은 값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수 때문에 약간 혼동이 오더라. 음수는 커지게 됩니다. 정수 쪽이. 예. 그래서 양수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음수에서 인트 때문에 여러분이 왜 그런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함수가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또 어떤 문제에서 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ITQ 시험이었는지 컴알 시험이었는지 이런 숫자를 딱 넣어놓고
이런 숫자를 넣어놓고 인트를 이용해서 이 수를 1000회짜리 100의짜리 이하를 버리시오 이랬어요. 아니 인트는 인수가 여러분 인트 함수 여기 보셨죠? recall int. 인트는 인수가 뭐 자릿수가 없거든요. 그냥 넘버 수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가 없는 거는 인트는 원래는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자 K3 하면은 뭐 안 되잖아요. 소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100의짜리 이하를 버리라 그러면 인트를 써서 버리라 그러면 이게 실제로 문제에 나왔었어요. 아니 이거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원래는. 근데 문제에서 인트를 사용할 것. 약간 응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K3만 쓰지 말고 K3을 이렇게 하면 되죠. K3을 1000으로 나누는 거예요. 1000으로 나누면 이게 1000단위로 갔죠. 1000단위 밑에가 100의짜리죠.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되죠. 그러면 뒤에 000이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다가 곱하기 100을 또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000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쓸데없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게 낸 사람이 의도가 이거 뭐 함수 문제를 내는 건지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100의짜리 이하 버려졌죠. 그래서 진짜 이건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느 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뭐 문제를 왜 이렇게 내느냐. 인트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인트를 써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못 맞춘 거예요. 그 시험장에 그렇지 않아도 막 콩닥콩닥 하는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금방 생각이 안 나죠. 1000으로 나눈 다음에 1000으로 나눈 것을 소수를 버린 다음에 다시 1000을 곱하면 뒤에가 빵빵빵빵이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쓸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번 문제는 밑에 EX16 시트에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EX16 시트. 오늘 함수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 천상 내일까지 함수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 함수 말고도 엑셀에 재밌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여기 뭐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중복 데이터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엑셀이 함수가 다는 아니에요. 자, 52페이지 1번 원자재 비용 문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밑에 EX16 시트로 가셔가지고 원자재 비용 이거죠. 원자재 비용. 이겁니다. 목표 곱하기 원자재 비용을 구하여 정수로 표시하시오 이랬습니다. 인트를 쓸 것. 이건 너무 쉽네요. 목표 곱하기 원자재 가격. 목표 곱하기 원자재 비율이군요. 가격이 아니라 원자재 비율. 그러니까 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recall 목표 클릭해주고 곱하기 원자재 비율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126.456이 나와요. 이거를 인트를 이용해서 절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로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수식 입력줄 뒤를 클릭하시고 int 더블 클릭하면 괄호 열리죠. 맨 뒤 클릭하시고 괄호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인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무조건 괄호만 닫으면 됩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핸들 끌면 끝. 끝나죠? 다음에 두 번째 도달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도달률 결과 나누기 목표로 구하고 반올림하여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랬습니다.
바로 이런 거 소수 처리가 이제 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 나누기 목표를 일단 해보죠. 도달률. 자, 니콜 하신 다음에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F3 나누기 나누기 목표가 어디 있나요? 958이군요. 네, 엔터 쳤더니 0.8475 뭐뭐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수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반올림해서 표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라운드 2를 주면 되죠. 자, 고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로 가서 이퀄 바로 뒤를 클릭해서 ROU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라운드 더블 클릭하시고 맨 뒤 클릭해서 콤마 넣고 소수 둘째 자리는 2가 됩니다. 그러면 둘째 자리로 반올림 시키죠. 네, 0.85 나오네요. 밑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전부 이거 라운드 관련 문제네요. 업종 구분을 이용하여 유통업의 목표 합계에 0.1을 곱한 값을 구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운드 다운으로 해라. 네, 재미없네요. 이거 예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 하나 안 해봤으니까 한번 라운드 업은 해보고 안 해봤으니까 3번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그런 함수라서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자, 유통업 업종의 목표값 오차라고 그랬어요. 업종 구분을 이용하여 유통업의 목표값의 합계에다가 0.1을 곱한 값을 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업종을 구분해서 유통업의 목표 합계에다가 0.1을 곱해보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유통업 업종의 목표값 오차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유통업 목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썸이프가 필요하죠. SUM 자, 썸이프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하시고 자, 렌지는 우리가 검색할 범위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통업을 검색을 어디서 해야 돼요? 유통업을 여기서 해야 되죠. 그래서 B3부터 B9까지 이렇게 범위를 줘야 돼요. B3부터 B9. 네, 콤마 찍으시고 크리테리어가 조건이 유통업이죠. 네, 큰 따옴표 찍고 유통업. 네, 그리고 큰 따옴표 찍어주시고 콤마. 썸렌지가 어디냐 하면은 목표 합계라고 그랬습니다. 목표의 합계. 그러니까 D3부터 D9가 되겠네요. D9. D3부터 D9 대칭이 되게끔 범위 주셨죠. 자, 이제 괄호 닫으시고 이것에다가 0.1%를 곱한 것이 값이라는 거예요. 자, 곱하기 0.1%.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 이 답을 맞추시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 완료하면은 12.46이 나오는데요. 1%라고 그랬어요? 0.1. 0.1%. 1.246이 나오네요. 1.246. 맞죠? 근데 이거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요. 라운드 다운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을 버리라는 얘기죠. 6을 버린다. 네, 해볼까요? 그래서 니콜 바로 뒤를 클릭하시고 ROU 하소 라운드 다운 두 번째 거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맨 뒤를 가서 콤마 찍어 주시고 2라고 입력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6이 버려지겠죠? 1.24. 이때 자릿수를 아무리 늘려도 1.24 빵빵빵빵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6은 이제 버려졌다 이러니.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평가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 16번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봤던 함수들이고 뭐 카운트 if, 썸 if. 썸 if는 정말 많이 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도 보세요. 썸 if 아주 유용한 함수예요.
썸하고 썸이프. 예, 다음 시간에 53페이지에 찾기 함수 취즈 인덱스 브이로그 배치. 이제 함수의 절정이 왔네요.